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중에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한 그 하루였습니다. 그 양봉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그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분봉인데요. 장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사소한 등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쭉 우상향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마무리도 역시 오른 상태에서 끝내줬다는 이러한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주식 선물 매수. 파생 쪽에서 보면은 전부 상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500을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도 오늘 미결제가 플러스 5,459계약, 비교적 많은 양이 미결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자, 저 얘기는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나름대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얘기라고 했죠. 그렇지만서도 제 느낌상으로 이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파생 쪽 포지션이 윗방향이다 보니까 미결제가 플러스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상방 쪽의 힘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달러의 흐름도 오늘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아직도 환율 자체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1280, 1290 가던 부분이 1274로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어준 게 다소 희망적이죠. 달러 선물의 매매 현황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4,300억을 매도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내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에서 주식으로 들어오겠다, 이러한 의도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달러의 모습과 파생 쪽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하방은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분위기는 급격히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시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랜만에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외국인들이 다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16만 원 이하로 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봉으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아침에 장시작하면서 쭉 하락을 해서 이 횡보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단가를 15만 6천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15만 6천 원. 아모레퍼시픽 5월 17일 15만 6천 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2주, 정리한 12주에 대한 수량을 매수한다 그랬는데 요즘 장 자체가 좀 약세다 보니까 6주만 매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주. 오늘 5월 17일 15만 6천 원 6주 매수. 그 다음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SK가스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초가가 보면은 12만 8,500원에 시작했습니다. 12만 8,500원에 시작해서 12만 7,500원까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K가스는 12만 9,000원에 매수를 한 것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SK가스 5월 17일 12만 9,000원 5주 이렇게 매수한 것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게 비교적 명확해졌죠. 좀 박스권 하단이 여기에 보면은 그 15만 3천원 요 선이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아래로 보면은 15만원 15만원에서 15만 3천원 사이가 하단이고 상단은 이제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사이 18만 5천원 정도로 봐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상단이다. 요 사이를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19만원을 뛰어넘고 가려면은 그 중국의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상단이 18만 5천원까지 가준다는 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5만원에서 16만 5천원 요 사이에서 움직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좀 더 윗단계까지 올라가 줬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진 머티리얼도 지금 84,000원 경이 그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7,0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지난주에 워낙 장이 그 하락이 커가지고 전체적인 장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 회복을 하죠.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 기관과 외국인이 다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이요.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가 양호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의 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3차 매수는 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차 매수까지만 한 상태에서 계속 두고 보다가 좀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매수한 한 부분, 1차 매수한 부분은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것으로 그러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LX하우시스와 현대제철이 생각 외로 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건축 붐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말로는 뭐 재건축을 진행한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긴 있지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건축에 대한 그 열기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이고 그 관심사다 보니까 한번 기다려 보죠. 터무니없는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건축에 대한 그 열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X하우시스 역시 3차 매수는 안 하고 그 관망을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이제 6월 달에 6월 15일 누리호 발사니까 장 전체가 하락을 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다시 충분히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대제철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현대제철은 지금 퍼도 저평가돼 있고 PBR도 저평가돼 있고 아주 재무 상태로 볼 때 아주 양호한데 지금 조선업, 건설업 뭐 등등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상승을 할 종목인데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3차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데 분명히 들어갈 자리이긴 한데 지금 역시 전체 시황 자체가 좀 소강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3차 매수는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자동차도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자동차 역시 요즘 좀 시원치 않다 보니까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조선, 자동차, 건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분명히 올라가서 아무리 못해도 여기 201평선까지는 다시 충분히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삼성 SDS가 기술적인 모양이 좋다고 했죠. 양봉을 만들었다가 그나마 좀 이 차트를 깨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21이평선을 지지받고 바로 또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삼성 SDS는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볼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애를 그동안에 매겼는데 그나마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지금 2차 매수까지 한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 단가 가까이 오면은 추가 매수한 부분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은 또 어떠한 그 분위기를 타면은 또 순식간에 한 20% 올라오고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은 찬스가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LG가 기관 외국인이 다 들어와주고 있죠. 3일째 들어와주고 있으면서 아주 차트 모습도 탄탄합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역시 좀 애를 매겼던 종목인데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는 말고 그냥 지금 1차 매수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터즈 소프트가 생각외로 여기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 또 순식간에 한 20% 올라오다 보니까 또 많은 양을 매수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지켜보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죠. 밀도 부족하다 그러죠.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분유도 부족하다 그러고요. 오일도 부족하다 그러고 이러한 식품 관련된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한 그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대표적인 음식료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함부로 팔지 말고 계속 좀 들고 있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1차 매수한 상태에서 계속 좀 지켜보면서 2차 매수도 좀 텀을 길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생각외로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 자체도 나쁜 종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좀 기다리면서 두고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이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장이 조금 탄력을 받아주면은 종합주가지수가 한 2700 이상 좀 올라와 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러한 종목들도 다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어제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다가 다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어제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했죠. 이러한 모습은 그래도 좋은 모습입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제 이 상승을 할 때 처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제 채널 자체가
주식 공부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뭐 그러한 식의 그 처리는 하지 않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그 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아래 꼬리든 윗꼬리든 이렇게 꼬리 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는 달았지만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힘이 좀 딸려서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다시 힘을 축적하면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생각외로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그냥 쭉 흘러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손절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인데 뭐 그래도 이게 많이 비중 자체가 높은 게 아니니까요. 그냥 좀 들고 가보죠. 한전산업도 오늘 장중에는 13%까지 그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 그 드림시큐리티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승하려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좀 더 두고 보죠. SFA 반도체 역시 그 길게 들고 갈 종목이라 그랬죠. 오늘 양봉을 만들어 줬네요. 뭐 요 선에서 하락했을 때 좀 여기 쓰리바닥,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어 주는 모습인데 이때 좀 2차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방심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원론적으로 볼 때 기술적 매매의 그 분석 기법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여기에 매수를 들어갈 그러한 타이밍이죠. 일단 뭐 지켜보면서 또 다음에 그 매수 찬스가 있을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뭐 금방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보고요. 뭐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죠. 뭐 괜찮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좀 지난주에 그 급격한 그 하락을 보여줬는데 뭐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게 좀 좋은 모습이고요. 회사 자체도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가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지금 자체가 좀 바닥이고 좀 가을 정도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SK가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영상에서 올려서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드린 종목입니다. 그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 수급 자체가 좋죠.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한 5% 정도라든지 뭐 4% 정도라든지 아무튼 뭐 요 정도 선에 올라오면은 13만 9천 원 요 선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오늘 그 종가를 쭉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쭉 그 종가를 쭉 적어봤더니 아모레퍼시픽이 7.65% 이 손실이 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3.4% 손실, LX아웃시스가 9.98% 손실. 이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손실로 돌아섰네요. 세트레가이가 10% 이익이고요. 현대제철 0.19%, 삼성 SDS가 9% 수익, 카카오게임즈가 17% 하락, LG가 1.5% 손실, 카카오뱅크가 22% 손실, 액터즈소프트가 17% 손실, 제일제당이 3.8% 이익이고요. 하나시스템 3.4% 손실, 셀트리온이 13% 손실, 드림시큐리티가 8.3% 손실, 나스평가정보 10% 손실, SFA 반도체가 지금 본전 가격이고요. 한전산업 1.4% 손실, 이노와의 1.9% 손실, 인지컨트롤스가 9.8% 손실,
SK가스가 1.5% 손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 금액에 비해 가지고 4.62% 손실입니다. 전체적으로요. 158만 3,500원이 손실이고, 그 전에 이익 실현한 부분이 22만 3,500원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136만원 요 금액에 있어 가지고 3,427만 3천원에 대해 가지고 3.97%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7%, 8% 아니면 어떤 분은 10%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손절을 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재무 분석도 하고 전체적인 시황, 시대 흐름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다 보면서 종목을 정한 것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올라오거든요. 들고 있으면은. 자꾸 손절을 하다 보면은 내려가서 손절하고 올라올 때 타이밍 못 잡고 또 비싼 데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손절하고 이러다 보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20% 정도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제가 좀 판단 미스를 한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 이 부분인데 저 부분이 조금 아쉽죠. 액토즈 소프트도 좀 그러네요. 그러한 종목들이 그 당시 매수 들어갈 때는 좀 상승의 그러한 수급상의 상승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수한 다음날, 다음 날들은 한 5, 6%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고요. 그 당시에 단타로 잘라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든가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라든가 이렇게 10%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지만 다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금액 자체도 적고 또 양호한 종목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아니면 이 종목 그대로 갖고 있어서 올라올 때를 기다리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요. 그리고 지금 자체가 코스피에 있어가지고 2600선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 2500선, 2600선 자체가 그 바닥권으로 보다 보니까 바닥권에 무리하게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하게 되면 좀 정신은 없지만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죠. 뭐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한 종목이 크게 내려가더라도 그 종목이 10%가 내려갔어도 100만원에 10%면은 손실은 10만원 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도 조금 종목은 여러 종목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칩 가격 올리는 삼성전자, TSMC 아무래도 칩 가격을 올리다 보면은 좀 수익성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1위인 TSMC가 같이 올려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역시 좀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여기 보면 제로 코로나의 상하이 4월 자동차 판매 제로 당연하죠. 4월 1일부터 포동 지역은 3월 말부터죠. 3월 26일인가 이렇게부터 봉쇄를 했죠. 도시 봉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5월 17일이니까 포동 봉쇄부터 따지면은 지금 거의 50일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게 판매될 수가 없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달 말, 5월 말경이면은 상해 봉쇄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6월부터 좀 어떻게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좀 상해 자체가 좀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야 전 세계의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될 텐데 좀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이
많거든요. 사실 미국 주가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 그 분유 대란의 수입 규제 완화 조치까지 꺼내들었다. 요즘 뭐 다 이렇게 먹거리 등등 이런 게 다 걱정이죠. 음식료 관련된 것, 그다음 가스, 에너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뭐 철광석 같은 이 원자재 관련된 것, 이러한 종목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의 흐름으로 볼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파월이 실수, 1, 2년간 스태그가 온다. 버냉키 경고. 버냉키라는 사람은 그 지지난번에 그 연준 의장이죠. 지지난 거의 한 7, 8년 전에 그 연준 의장입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지금 그 파월이 지금의 그 연준 의장인 그 파월이 그 긴축하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 너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너무 많이 돈이 풀린 상태에서 그 지금 와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도 힘들고 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 버냉키의 말에 좀 공감이 가네요. 뭐 작년 재작년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이 주가가 그 특히나 미국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죠. 그 전체적으로 들리는 그 경제에 관한 뉴스들은 좋지가 않은데 뭐 하나 환자들이 발생되고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2년 동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하락을 모르고 언제쯤 떨어지나 하면은 다음날 또 오르고 내일은 또 음봉 나오나 하면은 또 양봉 나오고 계속해서 양봉을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해온 자체가 좀 그 당시에 좀 비정상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현상에 대한 결과가 요즘 나타나는 것이죠. 해외 차트,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보면은 지금의 가격대가 그 재작년 여름, 가을 이 무렵까지 그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는 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경제 자체는 안 좋았죠. 돈이 많이 풀렸다 뿐이지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들이 좀 오버슈팅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이 코로나 이전에 고점보다 더 좋아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좋아진 거는 전체적으로 시중에 좀 자금이 많이 풀렸다. 그 점은 좋은 점이죠. 그 부분으로 봐서 요 부분까지 요 사이는 자금이 많이 풀려서 좀 올라간 부분으로 보고 그 이후는 좀 오버슈팅이다 보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정상적인 가격대로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여기서 또 한 10% 정도 떨어지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그 회수를 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그 경기를 살리려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자금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 자체가 자금이 풀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정상대의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급격히 올라갈 장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단타 위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